법원 판결에서 속속 패하고 있습니다. 자,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국가보훈처의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인데,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당시 이 국가보훈처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다 본질적인 문재인 정권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국가보훈처장의 피우진 씨를 임명하면서 국가보훈처가 이상하게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 정통 이 국가유공자들이 아니라 이 좌익, 이른바 이 공산당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국가유공자 타이틀을 준다,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 방을 방문한 뒤 재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대담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법원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무 책임 주관을 했던 당시 국장, 국가예우국장에 대해서 오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정말 당신은 서슬이 팔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기동창 절친이라는 이유로 권력이 하늘을 찌렀습니다. 그래서인지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알아서 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피해는 손혜원, 피우진이 아니라 엉뚱한 실무국장이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피우진은 책임이 없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국회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지금은 광주지방보훈청장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 임 전 국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임 전 국장, 지난해 1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씨의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손혜원 의원의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를 했다.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혜원 전 의원을 면담한 뒤 피우진 전 처장 말에 따라 손 씨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임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건 정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신청되고 갑자기 선정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국가유공자도 빽이 있고 그 자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되는 겁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문제는 사실 2018년, 2019년 이듬해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권으로 재심사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전 의원 부친에 대한 유공자 재심사를 지시했다. 언론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 보훈 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과 함께 손혜원 당시 민주당 의원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혜원 의원의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받고 보훈처는 다음날 곧바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재심사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임 국장은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 이런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검찰은 수사 결과 피우진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임 전 국장이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임 전 국장을 기소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야, 이거 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앉아 있으니까 직접 국가보훈처장이 찾아와서 아유, 네, 해드리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함께 국가보훈처장과 이 손혜원 전 의원실을 방문한 임성현 보훈예우국장, 아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처장과 이 국회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합니까? 자, 이런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심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 힘없고 빽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아버님, 어머님, 국가보훈처장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명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정말 당시 손혜원 전 의원의 말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나는 죄 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다 절차대로 했다. 그렇지만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상당히 많은 무리를 빚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고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갑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이 국가보훈처의 베일에 쌓였던 일들 하나 둘씩 끄집어내야 됩니다. 국가보훈처도 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관련 기관의 이 블랙리스트,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거 다 그냥 슬그머니 덮여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이 재심사 선정 경위에 대해서 법원이 철저히 난 모양입니다. 자,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이 불법 의혹 사건을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양지청은 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성윤 사단, 이성윤 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 김학의 출국 이 미스테리에는 이성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키는 이 서류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또 이것을 그 뒤에 무마하기 위해서 이 동부지검장의 관인이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던 이종건 현재 대검 형사부장도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법무부 검찰 과장을 하고 있는 김태훈 과장, 아무튼 지금 추미애 라인에서 친정권 검사들의 이름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양지청의 이건수 지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차장검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역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 영상에서도 특임검사를 윤석열 총장은 임명하라, 추미애 장관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특임검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특임검사를 임명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하던 것을 뺏어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맡습니다. 이정섭,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자, 이정섭 부장검사, 과거에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고 재판에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출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정섭 검사는 과거에는 김학의 전 차관 수사도 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공판에서 당시 이정섭 검사가 했던 말은 지금도 해야 됩니다. 아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는 그렇게 박수를 치더니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에는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정의란 똑같은 겁니다. 우리 편이 범죄를 저지르면 봐줘야 됩니까? 자,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부장검사에게 윤석열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제 이성윤 라인 완전히 수사에서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안양지청은 이제 수사에서 손을 뗍니다. 다시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긴장해야 될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 남편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본인이 아마 이 사건을 지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정섭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수사단에서도 김 전 차관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무단 조회 및 이규원 검사의 출검 서류 조작을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받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발한 지가 상당히 한 달쯤 됐는데 이 사건을 안양지청은 뭉개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지청은 신고인이 첨부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양지청 지휘라인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건수 안양지청장은 작년 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습니다. 박진원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있었습니다. 다 이성윤 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성윤과 관련된 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성윤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검 형사부장 이종건도 있고 또 법무부 차관인 이용구도 있습니다. 줄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그래서 이정섭한테 보낸 겁니다. 자, 대검의 재배당 조치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정섭 부장이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다. 공판까지 맡았던 게 이유다.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한 검사로서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수원지검 형사 3부가 맡음으로써 속도가 확 빨라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출국 금지 불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기획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대원고 후배가 또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특임검사를 하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임검사 추미애 장관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윤석열 총장은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검찰이 욕을 먹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니 조국 전 장관이니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검사들이 자기의 예왕기가 걸린 거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말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래에서 친정권 검사라는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수사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제비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자, 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국 수사팀, 저희 4명이 똑같은 구성원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맡았었다. 구성원이 바뀐 것도 없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똑같이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때 박수를 치시던 분들이 조국 수사를 할 때는 비난을 한 분도 있다. 구성원도 바뀐 게 없고 성향도 같다.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김학의는 박근혜 정부 사람입니다. 김학의를 수사하면 박수를 치고 조국을 수사하면 비판을 하고 이러니 대한민국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특임검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정섭 부장검사가 맡았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수원지검에 다시 배정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수사를 하던 그 팀, 안양지청 팀은 거의 모욕을 느낄 겁니다. 수사를 그냥 뺏은 겁니다. 다 뺏은 겁니다. 니들은 임마 수사할 자격이 없어. 보낸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특정 세력, 특정 정치이익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 드러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에 동원된 그 사람들의 지금 야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뜨겁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경원 전 의원이 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안철수, 오세훈, 여기에 이해훈, 조원희, 윤희숙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자, 지금 우상호 의원만이 출마 선언을 제대로 한 가운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은 바로 박영선 장관입니다. 그런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는 장관직입니다. 조만간 개각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박영선 장관이 지금 노래방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 캠페인 중 하나로 보이는 최근에 SNS 글이 화제가 돼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한 시민의 사연인데 이걸 링크하면서 박영선 장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홍보이자 자신이 속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게 화제가 돼서 박영선 눈물이 핑 돌게 한 사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어필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감성적 어프로치, 휴머니즘 이런 측면에서 박영선 장관이 효과적으로 서울시장 홍보 캠페인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너무나도 감격했다는, 새벽에 지원금을 확인했다는 이 사연이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노래방 주인. 자, 지금 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에 노래방은 지금 영업이 힘듭니다. 따라서 이 노래방 업주의 사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블로그가 온통 홍보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홍보글.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정부 부처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독도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노래방에 대한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2개인가 있는데 이것도 자기가 쓴 글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박영선 장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장난을 치니까요? 홍보업체를 동원해서 거짓말로 사연을 적어내고 이걸 가지고 박영선이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국민들을 속인 걸까요? 아니면 박영선 장관이 낚시에 말려든 걸까요? 박영선 장관에게 이 글을 보내준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튼 모든 것이 지금 베일에 쌓여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상당히 의혹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과거 드루킹 사건도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걸까요? 실제로 이 과정을 보면 이들은 확인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이 글을 바탕으로 박영선이라는 정치인의 홍보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노래방 사건 무엇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에 대한 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대수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올린 네티즌이